네,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장인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 도움이 되실 주요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M7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M7 종목들의 소식은요, 바로 애플과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입니다. 한번 테슬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테라팹을 이제 나온다라는 소식과 함께 반갑게 크게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도 테슬라의 반가운 소식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14.3 버전이 업데이트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테슬라 측에서는 마지막 퍼즐이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이 추론과 강화 학습 기능이 강화가 됐고요. 특히 이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승객을 목적지에 준 후에 스스로 주차 공간을 찾아서 주차하는 기능까지 추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부 테스트 중인데 몇 주 내에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로보택시에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오후 거래에서는 3%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또 테슬라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한 1년 반 동안 유럽 시장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2월에서 유럽 판매량이 반등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무려 12%가 증가했고 EU 기준으로는 29%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이 장기 부진 후 첫 회복이기 때문에 앞으로 3월에는 또 어떤 성적표를 낼지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이제 AI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애플이 6월에 세계 개발자 회의 WWDC를 개최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AI 기능 그리고 iOS 27을 공개한다라고 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 AI 시리를 챗봇형 AI로 업그레이드한다라는 걸 여기서 공개할 수 있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애플은 인도에서 애플페이를 도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수수료 때문인데요. 이 수수료 구조가 문제입니다. 현재 애플은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액의 0.15에서 0.2%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이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죠. 0.05% 정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한 월 200억 명, 무려 월 200억 건 정도가 이제 결제가 되는 인도의 핵심 결제망인 이 통합결제 인터페이스는 수수료가 거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 문제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애플은 인도의 대형 은행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수수료 관련해서 좀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협상이 수월한 중소은행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구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윙이 드론 배송을 확대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도심 주거 지역에서 이 드론 배송을 확대한다. 도심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좀 드론으로 배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드론 배송을 낸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75만 건과 200만 고객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음식과 생활용품까지 라스트 마일로 이제 집 앞까지 배송을 한다라는 걸 목표로 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은 월마트와 도어대시와 상용화를 계속해서 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려했던 이 일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AI 칩이 중국으로 밀반출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이에 대해서 미 상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우회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정말 했냐? 허위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칩 유통 이력을 관리를 잘 하고 있냐? 이 부분도 좀 미흡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보안법, 반도체가 이제 우회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도체의 AI 칩 위치 추적을 하는 의무화 법인데요. 이 표결이 이르면 이번 주에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M7 종목들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전쟁부터 오늘 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뉴스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전쟁이 좀 끝이 나나 하는 그런 발언들이 오고 갔습니다. 오늘 하루.
네, 미국에서는 전쟁 종전을 잠정 목표일로 4월 9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이렇게 날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전쟁의 끝을 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NN에서는 종전회담이 이번 주 파키스탄 수도에서 개최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 이란 전쟁 이후로 처음으로 미국과 이란이 만난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아직 사실 여부가 확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좀 전쟁에 대해서 좀 끝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는 반면에 이란 측에서는 전쟁이 끝이 나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과 중동 미군 기지를 폐쇄해달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이제 흔쾌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요구들을 하면서 협상권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팔로알토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AI가 이제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AI 보안에 대한 관심도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팔로알토가 AI 보안 플랫폼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프리스마 에어즈 3.0인데요. 이 AI 에이전트 라이프 사이클, 즉 AI 에이전트가 일을 시작하고 끝내는 전반적인 상황을 보호한다라는 건데 이 사실상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관찰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게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로알토의 이 플랫폼을 통해서 AI가 자율 실행하는 거를 좀 안전하게 승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 기업 소식은요, 바로 포드입니다. 포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거의 사실상 모든 야구를 이제 점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 메이저리그 야구의 공식 스폰서가 됐습니다. 원래는 제너럴 모터스가 20년 동안 이 미 메이저리그 야구의 스폰서였었는데 이 타이틀을 이제 포드가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포드는 이로써 메이저와 마이너 그리고 리틀리그 인터내셔널까지 거의 미국 야구의 전체적으로 파트너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브로드컴 소식입니다. 어제 엔비디아에서도 TSMC의 이 생산 능력 제한으로 앞으로 차세대 파이먼을 좀 재설계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브로드컴도 AR칩 공급망 제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이제 파트너사인 이제 TSMC의 생산 능력이 좀 제한됐다, 공급망에 제약이 걸려 있다라고 밝혔고요. 2027년까지 용량을 늘릴 예정이지만 현재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TSMC의 생산 능력을 무제한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수요가 너무 급증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AI 칩의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에 대한 문제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오라클 소식입니다. 오라클이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올해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거의 한 40%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라클이 AI 에이전트와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금융 소프트웨어를 개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시스템에 비즈니스 질문을 하고 또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찾는 방법까지 알아낼 수 있으면서 이 재무 관련해서 사용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모신용펀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모신용의 불안을 더하는 뉴스들이 여러 나왔었는데요. 그중 하나 이제 대형 운용사 중 한 곳이죠. 아폴로 글로벌이 환매 한도를 또 제한을 했습니다. 올해 보유 주식의 11.2%에 대해서 환매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절반 수준 정도 되는 5%로 환매를 한도를 좀 제한을 했습니다. 이로써 오늘 사모신용 부분도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뉴스들도 살펴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장 흐름이 하루하루 롤러코스터 타듯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회의에서 미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만나보고 오시죠. Provide a brief update on Operation Epic Fury, which is a very good name as it turns out. That was a name, they showed me 20 names, sir. What name would you like? I didn't like any of them. And then I get toward the end, I said, you got to be kidding. What? Operation Epic Fury. I love that name. And it's very appropriate for what's taken place, if you know, in Iran, because we knocked out their Navy, we knocked out their Air Force, we knocked out their
aircraft. We knocked out everything, and we did it with fury, actually. As I announced earlier, based on preliminary convers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ran over the past 2 days, I've directed the Department of War to temporarily postpone planned strikes against major energy and electricity targets in Iran. They have very, very big, new, actually, and very expensive, billions of dollars it costs to build them. One missile, one of our powerful ones, and it comes down to the ground like it was made out of dust. But to determine whether a broader agreement can be reached, we've had very good discussions, very, very good discussions. And you have to understand, I know my whole life has been a negotiation, but with Iran, we've been negotiating for a long time. And this time, they mean business. And it's only because of the great job that our military did is the reason they mean business. They want to settle, and we're going to get it done, I hope. So hopefully this will be possible, but no matter what, we'll ensure that Iran never obtains a nuclear weapon. They can't have a nuclear weapon. They would have had one if we allowed the Obama deal to stand. That was the Iran nuclear deal, they called it. They would have had one. Over the past 3 weeks,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our partners have been decimating Iran's military capabilities with overwhelming firepower, skill, lethality, and force, and we're destroying their ballistic missiles and drones programs with launchers down by more than 90%. We're hitting their launches at a level that nobody even thought of before, 90%. They can't launch them, and they don't have very many of them because most of them have been annihilated. But we've annihilated their defense industrial base, eliminating their Navy. We had 158 ships are down. I said to my people, why didn't you capture the ship? I said, were they good or not? They said, they were great, sir. So why didn't you capture it? We could have used them. They said, it's more fun to put them at the bottom of the sea. But they're not there anymore. So we eliminated their Navy, Pete, right? And that's gone. We eliminated their Air Force. We eliminated all of their air defense, everything. We eliminated everything there is to eliminate, and we eliminated them. We eliminated their leaders. We had the first set of leaders. They're gone. Then they met, 88 people met. And it's sad. I mean, it's sad they couldn't have made a deal. We could have made a deal with them a long time ago. Then the second set, 88 people met to pick a new leader, and they're now extinguished. And then they're meeting again, but now nobody wants to be the leader. It's one of the few political jobs that nobody wants anywhere in the world. Nobody wants it. It's a very dangerous job. My job is dangerous too, but their job is worse. In other words, we're systematically dismantling the regime's ability to threaten America. They're not threatening us anymore. For decades, Iran refused every opportunity to renounce its nuclear ambitions, and in recent months, its own negotiators bragged to our representatives about having enough material to make nuclear weapons. And that was supposed to deter me, but it didn't deter. It made me more anxious, and it just made it much more important. This mission that we're all on together was much more important, and we did it quicker. Iran's missile capabilities were also growing so fast that it would soon have become virtually impossible to stop them. Once they have a missile, once they have what they were building was incredible. And you got a little glimpse of it by the fact that when they came out, they started shooting all of their neighbors. Their neighbors weren't fighting with them. They were getting along okay with their neighbors. And I was surprised. Everybody was surprised. And it actually worked in reverse because their neighbors then turned against them. Now Iran has one more opportunity to end its threats to America and our allies, and we hope they take it. Either way, America and the entire world will soon be much safer and will be a much more secure planet. Great people, we have great people, and I said, let's talk. We got a problem in the Middle East. We have a country known as Iran that for 47 years has been just a purveyor of terror, and they're very close to having a nuclear weapon. We can keep going and get that 50,000 up to 55 and 60 is no end. Or we can take a stop and make a little journey into the Middle East and eliminate a big problem.
So we are now having really good discussions. They started last night, a little bit, the night before that, and I think they're very good. They want peace. They've agreed they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et cetera, et cetera. But we'll see. You have to get it done. But I would say there's a very good chance. And it began when I said that I won't be. We were planning tomorrow on shooting down some of their power plants, and we're going to hold that up. Hopefully, we won't have to do it, and hopefully, we can make a deal that's good for all of us, including the Middle Eastern allies that have been very good to us, including Israel, that's been a great partner in this fight. They've really been a good partner in the fight. They fought hard. But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re's a very good chance we're going to end up in a deal. And so we're giving it 5 days, and then we're going to see where that takes us. And I would say at the end of this period, I think it could very well end up being a very good deal for everybody, as good as if we went all the way and just literally annihilated the place, which 네, 이란의 군사적 능력을 완전히 제거시켰다, 거의 무력화시켰다라며 이제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리장에서 많이 움직인 종목들 마켓 무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기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와이파이 라우터, 즉 와이파이 공유기입니다. 이 공유기와 네트워크 스위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FCC, 미 연방통신위원회에서 해외 제조 소비자용 라우터가 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수입을 금지하면서 이 넷기어가 프리장에서 11.6% 크게 뛰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미스필드 푸드인데요. 이 스미스필드는 이 포장육 회사입니다. 육가공 회사인데요. 이 포장육에 대한 수요 회복과 비용 절감 노력으로 4분기 매출과 수익 예상치가 모두 상회했습니다. 높은 생활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미국에서 외식 대신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프리장에서 4%, 거의 5% 가까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리장에서 아쉽게 하락한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네, 사모신용 이야기입니다. 아폴로와 RS 매니지먼트인데요. 두 회사 모두 이제 오늘 펀드에 대한 환매 요청을 5%로 제한하면서 프리장에서 3%대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전 나온 외신 뉴스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BC에서 페덱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FedEx launches same-day delivery with one-way as Amazon, Walmart boost their speeds. 페덱스가 원레일과 함께 당일 배송을 좀 도입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페덱스는 사실 대형 물류는 잘했는데 이렇게 작은 물건들을 좀 빠르게 배송하는 거엔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라스트마일 플랫폼이 원레일과 협력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건 아니고 원레일이라는 회사와 협력해서 단일 배송을 한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원레일이란 곳은 라스트마일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물류를 집 앞까지 배송해 주는데 AI를 활용해서 배송 기사를 잡고 또 이 경로를 파악하고 그리고 주문하는 이 과정을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AI 라스트 마일 플랫폼을 활용해서 페덱스가 당일 배송에 진입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최근 이제 아마존은 1시간과 미국 내에서 1시간과 3시간 초고속 배송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월마트도 당일 배송과 빠른 배송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글은 이제 윙으로 드론 배송까지 확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배송에 대한 속도, 배송 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런즈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s 황 says human level AI has arrived. Don't get too excited. 젠슨 황이 이제 인공 일반지능이 거의 다 도달했다, 완성됐다. 그런데 너무 흥분하지는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인공 일반지능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AGI가 10억 달러 규모 정도 되는 회사를 좀 운영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능력을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른다. 아직까지 이 인공 일반지능이 지속적으로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 소식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